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출산율 198개국 중에 198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꼴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출산율 3년 연속 세계 꼴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심각한 지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 IMF 때 보면은 출산율이 급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출산율이라는 것이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혼인 건수 첫째, 둘째 출산이 급감했고 불평등이 커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미래 불안의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 압축 성장 그늘이 애 낳고 키우기 힘든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 진위 계수라고 하는데요. 진위 계수, 빈부 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 진위 계수가 떨어질수록 출산율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진위 계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빈부 격차 그리고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수록 출산율은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되면 상대적 박탈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율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감소 국면으로 들어선 미국도 불평등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불평등의 증가는 청년들로 하여금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 청년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게 되고, 이것은 가족의 약화를 초래하는데 불안이나 경쟁 속에서 가정 구성이나 출산은 위기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평등의 증가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정해놓지 말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위원회에서 기본소득을 얼마를 배당할 것이냐, 그리고 그 배당을 의무 소비카드로 배당하게 되면은 소비가 늘어나니까 생산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의무 소비카드 형태, 그것이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시장에 돌아야지만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얼마로 할 거냐 이렇게 정하듯이 기본소득 국민배당위원회에서 올해 불필요한 세금 아끼고 또 세금 도둑 잡아내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국민배당을 얼마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매년 논의해가지고 우리 경제도 살아나면서 국민들의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를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 불평등 지수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 빈부격차와 불균형 정도 이게 떨어지면은 출산율이 계속 그러니까 이 불평등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는 거예요. 네, 불평등이 심화되면 상대적 박탈감,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 부정부패, 그리고 강력범죄 증가, 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은 너무나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